네, 안녕하세요. 산림 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2년도 2회차 산학기사 CBT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3벌 작업의 3단계를 바르게 묶어 놓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3단계라고 해서 우리 통상적으로 3벌 작업 3개 뭐 있었죠? 네, 답에도 있겠지만 2번에 있는 예비벌, 하종벌, 후벌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물론 예비벌 같은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작업의 3단계라고 표현해서 예비벌, 하종벌, 후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테트라졸륨 테스트, 자, TTC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중 어디에 사용되는 방법인가? 자, 테트라졸륨 용액 같은 경우에는 종자의 활력 검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활력 검사로 테트라졸륨 말고도 테룰루산 소다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대부분 시험에서는 테트라졸륨으로 정답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식재 관련된 계산 문제입니다. 자, 1.8m 곱하기 1.8m의 정방형 식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헥타르당 소요되는 묘목의 본수를 물었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문제 중 하나죠. 자, 1헥타르라는 것은 100m 곱하기 100m라는 1000m 제곱이라는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방형 식재의 크기는 1.8 곱하기 1.8에서 3.24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정방형 식재이기 때문에 1000이라고 하는 넓이의 3.24를 나누면은 대략 몇 번을 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3086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풀배기 작업에서 모두배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림지를 물었습니다. 자, 모두배기인데요. 3번을 보시면은 소나무 밀식 조림지라고 되어 있는데 소나무는 양수이면서 소식보다는 밀식의 모두배기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양수 수종 자체가 밀식에 유리한 수종 중 하나죠. 자, 다음은 잎목의 잎에 있는 엽록체가 주로 흡수하여 광합성에 이용되는 광선. 자, 광합성. 바로 4번에 있는 과시광선이죠. 400에서 700 나노미터 파장에서 주로 이용을 하는 가시광선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층 간벌에 대한 설명,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2번을 보시면은 우세목 중 결점이 있는 이금몸만 벌채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리가 먼 것인데 보통 하층 간벌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해설에도 이미 있지만요. 열세목 위주로 실시하고요. 속가배기로서 우세목과 준우세목을 남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금목이라고 하면은 우세목 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금목만 벌채한다가 아니고 열세목인 더 안 좋은 나무들을 벌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설명에서는 2번이 잘못되었다. 자, 그 다음 최근 목재로서 인기가 높은 편백 조림 적지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물었습니다. 자, 어디에 심으면 좋으냐? 자, 바로 4번에 있는 온대 남부에서도 따뜻한 난대 지방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아래쪽 해설에도 있지만요. 편백은 1900년대 조림된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1904년도에 조림됐어요. 예, 1904년도에 남부지방에 조림됐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도나 아니면은 뭐 국내는 아닌데 더 아래쪽에 일본 지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심기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온대 남부, 즉 제주도 지방 같은 곳이나 더 따뜻한 남부 지방이 적합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 1년생 묘가 상당한 크기로 이르고 공간을 차지하는 수종의 파종 방법은 줄로 뿌려주는 조파로 한다. 다음 중 조파를 하지 않는 수종을 물었습니다. 즉 조파에 어울리지 않는, 즉 종자의 크기가 조파를 할 수 없는 크기, 대립종자, 큰 종자. 1번에 있는 밤나무. 밤은 여러분도 딱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밤이에요. 예, 그만큼 굉장히 크죠. 이거는 조파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통상적으로
조파가 가능한 수종 같은 경우에는 느티나무, 물풀에, 쌀이, 온나무, 아카시와 같은 나무들이 출제가 되는 편이니까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밤나무를 조림할 때 수분수를 혼식해야 한다. 수분수는 주 품종의 몇 퍼센트 정도 식재하는 것이 적합한가? 자, 요거는 약간 암기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정형화된 어떤 기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아래쪽 해설에도 있지만은 일단 20% 내외입니다. 그래서 정답에 가장 근접된 건 20에서 30%인 2번이 답이 되는데 보통 밤나무 묘목 조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요 5m 곱하기 5m 간격으로 20% 내외 정도 수분수를 혼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기준에 의거한다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근접된 답 밤나무 수분수 20% 내지 30%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m 곱하기 5x 5m 간격으로 식재한다는 기준까지는 시험에서는 안 건드린 내용이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고 20-30% 범위라는 것만 체크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한 인분을 구성하고 있는 인목 중 성숙한 인목만을 국소적으로 추출 벌채 키워드 나왔습니다. 어느 거? 성숙한 인목만을 국소적으로 벌채한다라고 되는 이 부분. 자, 벌채하고 그곳에 갱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갱신법으로 어떤 설정된 갱신기가 없고 인분을 항상 각 0급의 나무가 서로 혼생하도록 하는 작업 방법을 물었습니다. 자, 국소적으로 추출 벌채, 특정 부위만 추출 벌채한다라는 개념, 선택해서 벌채한다. 1번에 있는 택벌 작업이 되겠죠.